잘린 상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선암으로 진행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걸까? 쥐실험을 통해 식도선암 발생 과정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소화기 구조상 위산 역류가 없는 쥐에 인위적으로 위산 역류 현상을 만들었다. 이처럼 정상 식도는 이와 같이 핑크 컬러의 가는 관과 같이 예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지만 이 역류성 식도염 모델 수술을 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이렇게 적출해낸 식도에서는 이와 같이 출혈로 인해서 검게 변색이 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고 또한 염증 소견으로 인해서 두꺼워져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험용 쥐에 인위적으로 위산 역류 현상을 만들어 놓고 쥐의 평균 수명인 100주 동안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만성 역류성 식도염 쥐의 70%에서 바렛 식도가 발생했고 그중 80%의 쥐에서 식도선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쥐의 경우는 한 100주 정도 살기 때문에 한 20주 내지 30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30대 정도 해당하겠죠. 이럴 땐 보니까 주로 만성적인 식도염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바렛 식도가 막 생기려고 그래요. 한 30주에서 40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50대 전후가 되니까 한 70% 쥐에서 바렛 식도가 발생을 해요. 그것도 쥐를 더 살려놓고 한 60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드디어 60살, 70쯤 됐을 때 보니까 한 80%에서 식도 선암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역류성 식도염, 바렛 식도, 식도 선암의 관계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보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함께 증가한 것이 바로 식도선암 발병률이다. 식도선암 발병 건수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기준 100만 명당 25.6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극히 식도선암의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구 역학조사에 의한 결과들을 보면은 과거 서구에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에 이런 바렛식도나 바렛식도에서 기원한 식도선암의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서구 식생활도 급격하게 지금 변화돼 있고 최근에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추후 10년, 20년 뒤에는 이러한 바렛식도가 외국처럼 서구처럼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식도암은 편평상피암이다. 편평상피암 3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안휘순 씨. 몸에 이상을 느낀 건 늘 먹던 음식을 먹는 게 힘들어지면서였다. 족발을 맛있다고 먹자고 해서 족발집에 갔어요. 족발을 2점을 맛있어서 넣었는데 그게 들어가다 중간에 걸려버린 거야. 그 중간에 걸려가지고 뱉지도 못하고 집어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숨이 막혀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막 집어가지고 후변에다시피 억지로 해서 그런 경우가 한 3번이 생겼어요, 내가. 그 무척 심각하다는 걸 내가 이제 그 깨달았죠.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암덩어리가 식도를 거의 막고 있어 내시경 검사가 힘들 정도였다. 식도암의 길이가 한 14cm 정도로 굉장히 길이가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그 식도 내강을 거의 다 막히다시피 그 암덩어리가 꽉 차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위식도 경계부에 주로 생기는 식도선암과 달리 편평상피암은 식도 전체에 광범위하게 생긴다. 식도의 안쪽을 덮고 있는 편평상피라는 점막층에서 발생하는 암인데 식도엔 장막층이 없어 암세포가 주변 기관으로 침범하기 쉽다. 또한 식도 점막 하층에 임파선과 혈관이 풍부해 머리와 복부 등 다른 기관으로 원격 전이가 쉽게 이루어진다. 식도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식도의 전체 주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해야만 삼킴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조기에 발견이 되는 것이 더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위라든지 다른 부위의